화분 밑에 구멍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합니다. 흙이 빠져나와서 배수구가 막히기도 하죠. 가구에 화분 자국이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구멍 뚫다가 절반 이상은 실패하거나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최악은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짝 꼬딩남입니다.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화분에 구멍 뚫는 분들 많으시죠?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뚫으시나요? 이런 위험하고 귀찮은 일을 왜 굳이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산 식물이 잘 자란다면 구멍 없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구멍을 뚫고 안 뚫고는 여러분들 자유지만 이것만은 꼭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멍 없어도 되는 이유와 그에 맞는 식물, 그리고 저의 생각까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무료니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건조한 환경에서는 구멍 없는 화분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은 대부분 건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습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는 주변에서 여름인데도 집에서 가습기 사용하시는 분들 제법 많이 봤습니다. 식물이 죽는 원인 1위가 과습인데 이런 장소에서는 오히려 말라주기 딱 좋겠죠. 물론 저희 같은 전문적인 꽃집에서는 습도를 잘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집에서는 식물에 맞는 습도를 유지하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을 좀 더 머금을 수 있게 구멍이 없는 화분이 더 유리할 수 있죠. 그리고 제 경험상 물만 좀 신경 써주면 오히려 과습을 예방해주는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너무 건조하다, 혹은 키우는 식물이 항상 과습으로 힘들어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구멍 없는 화분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화분 밑에 구멍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물구멍이다 보니까 물 줄 때 좀 불편한 게 많은데요. 특히 화장실로 옮겨서 물 주다 보면 경험해 보셨겠지만 흙이 빠져나와서 배수구가 막히기도 하죠. 또 어때요? 크기가 작은 화분의 경우에는 물받침이 있는 채로 위에서 물을 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물의 양을 정확하게 재서 주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물과 흙이 아래로 나와서 자주 넘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한 성격이라서 더러운 걸 잘 못 보는 편인데 이럴 경우 가구에 화분 자국이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좀 싫긴 하죠. 이렇다 보니까 화분의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도 분명 있고요. 그리고 추운 겨울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물을 좀 더 자주 줘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물 구멍이 없으면 물 조절이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구멍이 있는 화분에 물을 주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그럼 반대로 화분에 구멍이 없으면 장점도 많이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물구멍이 없으니까 당연히 물을 줘도 배수구가 막힐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분 받침에서 물이 흘러넘치고 막 이럴 일도 전혀 없죠. 보통 화분이 있는 자리에는 자국이 이렇게 남기 마련인데 이 화분은 가구나 수납장 위 이런 곳에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아주 깨끗해요. 또한 그래서 화분의 이동에 제약이 없고 여러 가지 용기 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다양한 공간에서도 배치하기가 편리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거죠. 네, 바로 물 주는 주기를 좀 더 길게 가져가도 좋다는 점입니다. 젓가락으로 흙 체크해 보시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적당량의 물과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써 주신다면 오히려 더 편리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과거 영상에서 제가 수경 재배는 가능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구멍이 없는 화분에는 수경 재배용 식물들이 괜찮습니다. 사실 큰 문제만 없다면 많은 식물들이 수경 재배가 가능하긴 하지만 특히 대나무를 닮은 개운죽이나 많이들 키우시는 행운목, 산세베리아, 천남성과 스킨답서스도 나쁘지 않고요. 또 수경 식물 말고 열대 수련도 있고, 그쵸, 요즘 많이 나오는 다육이나 선인장 같은 다육식물도 좋습니다. 물을 잘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분에서도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고무나무나 율마처럼 크기가 좀 있으면서 물에 예민한 그런 식물들은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초보분들은 그냥 키워도 어려울 수 있는데 구멍 없는 화분에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도권이나 도심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럴수록 특히 집에서 화분 구멍 뚫기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또 구멍 뚫다가 절반 이상은 실패하거나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칠 수도 있고요. 실제로도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최악은 실내 인테리어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직접 하다 보면 전문가처럼 예쁘게 뚫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식물과 환경에 맞춰서 그냥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화분을 쓰시면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죠. 뭐 물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좀 더 비싼 흙을 사용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 키우는데 전혀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면 사실 의견도 많이 갈립니다. 화분 구멍은 많을수록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구멍이 없더라도 화분 아래 뭐 자갈 깔고 위에 이끼 같은 걸로 마무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 생각에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경험이 답이죠. 그런데 뭘 사용하시든 다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화분에 구멍이 있으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엄청 오랜 시간 키울 게 아니라면 굳이 없어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구멍이 꼭 중요하고 필요하다, 너무 이것만 강요하는 것도 좀 틀리다고 생각해요. 구멍이 있다고 과습에 안 걸리고 구멍이 없다고 과습에 걸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식물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저희처럼 이렇게 경험이 쌓인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시리라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거 관련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일단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화분에 구멍이 없어도 괜찮은 이유와 그에 어울리는 식물들 그리고 저의 생각까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그러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꾹 눌러주시면 돼요. 화분 구멍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이상 꼬딩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